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이걸 가지고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정말 잘 나갔는데, IMF 이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도자기 같은 공예 분야요. 그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짚어보는 거죠. 네. 자료를 보니까 이게 특정 인물, 그 천공 스승님이라는 분의 문답 내용이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시각이 좀 독특해요. 왜 잘 나가다가 어려워졌는지, 또 앞으로 다시 살아날 길은 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이 자료는 이걸 단순한 경제 논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성장 과정, 시대 변화라는 더 큰 틀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과거의 호황기, 또 지금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한번 그 논리를 따라가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 그 과거, 전통 공예가 아주 잘 나갔던 시절. 이 자료는 그 시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기와 딱 연결짓는 게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이 자료에선 그 2차 대전 끝나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막 경제를 이끌던 고도성장기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뭐 사회 전체가 양적으로 막 커지는 데만 집중했다는 거죠. 과정보다는 결과, 일단 성장하고 보자, 이런 분위기, 이걸 드렁치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드렁치기요? 좀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뭐 도자기뿐 아니라 미술, 심지어 종교까지도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 상당한 거품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거품이요? 네, 특히 가격이요.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라기보다는 그냥 부르는 게 값이고 실제 가치보다 70%에서 많게는 90%까지도 부풀려진 경우가 많았다. 이런 지적입니다. 90%까지요? 와, 그 거품이 그럼 언제부터 꺼지기 시작한 건가요? 자료에선 역시 IMF를 일단 꼽는 것 같던데요. 네, 결정적인 계기가 IMF 외환 위기였다고 봐요. 근데 이걸 그냥 경제 위기 이걸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렇죠. 우리 사회가 이제 그 드렁치기 같은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가야 한다는 어떤 중요한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투명성. 네. 모든 게 유리알처럼 투명해져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졌다는 거죠. 여기에도 김영란법, 그러니까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아, 그것도 연결이 되는군요. 네. 예전에는 솔직히 작품 자체 가치보다는 그냥 선물, 약간 로비 이런 성격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네, 뭐 그런 관행이 있었죠. 근데 그게 딱 막히니까 아, 진짜 순수하게 감상하고 소장하려는 수요 기반이 생각보다 약했구나. 이게 드러났다는 거죠. 자료에 따라서는 수요가 90%까지 확 줄었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이야, 90%.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상당히 힘든 과도기다, 이렇게 보고 이게 한 2030년까지 갈 수도 있다고요? 네, 지금이 굉장히 힘든 시기, 과도기라고 진단하고요. 그 기간도 2030년경까지로 꽤 길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이게 좀 흥미로운데 이 어려움이 일종의 정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화 과정이요? 네. 그러니까 이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걸 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고 정말 배고파도 꿋꿋하게 작품 활동하는 진짜 예술가들만 남게 된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이 원래 좀 배고프고 힘들 때 오히려 더 강한 창작 에너지가 나온다. 이런 특성이 있다면서요. 이 시기가 오히려 진짜 예술원을 꽃피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자료에서 사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미래 전망이었어요. 2030년 이후에 전 세계의 관심이 한국으로 막 쏠릴 거다. 이런 예측이요. 이건 어떤 근거로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 설명에 따르면요. 앞으로 세계는 이제 한국인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대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에너지요? 네. 뭐랄까, 이미 한류 통해서 한국어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걸 그 전조로 보는 거죠. 아, 네, 그건 그렇죠. 이렇게 한국 자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 음식, 그리고 전통 공예품 같은 예술에도 세계적인 관심과 수요가 생길 거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근데 이 밝은 미래가 그냥 오는 건 아니다. 준비가 필요하다. 이 점도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전망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짝 꼽아요.
그게 뭔가요? 바로 남북 통일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자살률 문제. 이 두 가지예요. 아, 통일과 자살률 문제. 굉장히 큰 이슈들이네요. 네. 이런 어떤 근본적인 사회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국이 정말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나라로 인식이 되고, 그래야 예측하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문화 부흥도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사회 전체가 건강해야 문화도 꽃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자료, 전통 공예의 흥망성쇠를 단순히 시장 논리로만 본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성장통, 또 성숙해가는 과정, 그리고 미래를 향한 준비라는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풀어낸 점이 독특했습니다. 과거 거품이 거치고 이제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시대로 가는 진통이다. 이런 해석이었네요. 네, 특히 그 2030년 이후에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부상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통일이나 자살률 같은 아주 큰 사회적 과제 해결을 연결시킨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의 힘이라는 게 단순히 뭐 예술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정말 직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이 분석을 들으신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문화와 예술이 정말 진정으로 꽃피우려면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는 과연 무엇일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